관계 속에서 여성은 종종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거나 맞추거나 조용히 자신을 지워가곤 합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불편한 사람이 될까봐, 혹은 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침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진실한 자아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그 진심은 오히려 남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연결이며 진짜 파트너십의 출발점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단순히 그녀가 예뻐서, 다정해서, 헌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지 않고 자기 진실을 지켜내는 여자의 태도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자라납니다. 착한 여자가 아닌 진실한 여자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태도. 그것은 남성의 무의식을 건드리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존중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윤근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는 모든 인간이 진실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할수록 상대는 더욱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설득할 수 없는 힘이며 당신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멀어질 거라고, 혹은 나만 참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소통은 침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단단한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어떤 말은 관계의 본질을 바꾸고 사람의 시선을 바꾸며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말할 수 있는 7문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문장들은 남성을 조종하기 위한 것도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언어이며 그 언어를 통해 상대의 무의식을 흔들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고 오직 느껴지게 해야 한다. 그 느낌은 언어에서 시작되고 언어는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의 한마디는 곧 당신 전체를 대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 7문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솔직하지만 배려가 담긴 이 말들은 남성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며 당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문장들을 단지 암기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살아내세요. 말은 진심이 담길 때에만 진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진짜로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그 문장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깊은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관계에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배려하며 때로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고 유지된 관계는 결국 환멸로 끝난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은 결국 상대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장은 그런 상실을 멈추는 선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리면서도 비난이나 분노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늘 이해하고 참아주던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의 중심을 지키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편한 여자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윤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의 깊은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문장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 관계의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답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행동할 때, 혹은 당신이 스스로를 잃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 말은 당신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 말 속에는 당신의 역사, 당신의 상처, 당신의 회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보호하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타인을 지우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진실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안에서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라납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고 경계를 그리지만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 말로 당신을 되찾으세요. 그 단단한 한마디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고 당신을 진짜 파트너로 바라보게 만들며 결국 그 사랑의 깊이를 바꿀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당신의 중심에서 울릴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진짜 당신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적이다, 힘들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내면을 침묵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하게 되살아나고 삶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닌 진정한 자아로의 귀환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야. 이 문장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정직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혹은 서운함을 느낄 때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는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남성은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진실한 감정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근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진실만이 울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당신의 용기는 상대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며 깊은 존중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이자 진정한 친밀함을 위한 초대입니다.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는 여성은 종종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근원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그 감정은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새로운 투명함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표현된 감정만이 관계를 바꾼다. 숨기지 않는 당신은 감정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나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는 당신의 내면을 지키고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앞에서 남성은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관계에서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떠안으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모든 감정을 감추고 조율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긴 사람은 결코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없다. 이 문장은 그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감정이나 너의 반응보다 내 삶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자기 선언. 그것은 관계에서 진짜 존경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나는 네가 아닌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 이 말은 단호한 독립성의 언어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거나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을 모두 감당해야 할 것처럼 만들 때 이 말은 경계를 명확히 그려줍니다. 당신은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불안이나 분노, 혼란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의 선택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융은 자기 책임을 인식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존경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감정과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분노한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말을 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혼란 속에서 당신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네가 아닌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 이 말은 감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연결을 위한 기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지킬 수 있을 때 상대도 자기 감정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평등하고 성숙해집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투보다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아는 사람 앞에서 타인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존중하게 된다. 당신의 경계는 바로 당신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과 행동, 선택을 돌아보며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네가 아닌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 그 말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바라보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상대의 무례함이나 무관심, 반복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서, 갈등이 생길까 무서워서, 혹은 자신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의심 때문에.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용한 대우가 곧 당신의 가치를 규정한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그 태도를 괜찮다고 오해하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침묵을 멈추고 당신의 자존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혹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때, 이 말은 상대를 멈추게 만듭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만큼만 존중받는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무섭고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참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처음엔 반발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단호함은 결국 상대의 무의식을 흔듭니다. 그는 처음으로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신의 경계 선언이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을 통해 진짜 연결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상대도 당신을 높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사랑이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융근 자기 존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바로 그 기준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으로 혹은 직접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방식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문장은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너무 자주 나 자신을 마지막 순위에 둡니다. 그의 기분, 그의 상황, 그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고 내 마음은 항상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면서 얻은 사랑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를 포기하면서 지켜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고갈을 낳고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기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그 단단한 결심이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할까 두려워서,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혹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스스로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진짜 존중은 스스로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언제나. 이 말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그 중심에서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선택도 더 깊이 존중할 수 있다. 나를 선택하는 태도는 곧 성숙함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이 말을 할 것인지, 이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 그 모든 갈림길에서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말하는 당신의 언어는 누구보다 강하고 고요한 울림을 가집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지닌 성숙한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닌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율이며 소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언제나. 그 말은 당신을 지켜주고 관계의 무게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개의 문장을 통해 여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한 태도가 어떻게 남성의 마음 깊은 곳에 존경을 심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칼 융기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진실에 닿을 때 비로소 존재가 시작된다. 그 존재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타인에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2개의 문장을 더 나눕니다. 이 2 문장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지키고 상대가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돼. 이 말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자기 축소의 본능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종종 스스로를 축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윤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경멸을 유도한다. 당신이 당신의 크기를 인정할 때 그 웅장함 앞에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작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말은 당신의 자존감 회복이자 관계 안에서의 진짜 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 말은 그 어떤 외부의 반응이나 평가 없이 자기 존재 자체를 품겠다는 가장 깊은 자기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근 자기애를 인간 성장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남성은 당신을 얕보거나 시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7개의 문장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 말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 경계, 진실, 용기, 독립, 수용, 사랑, 모든 내면의 힘이 언어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여자가 아닌 진실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남성은 처음으로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보다 깊고 열정보다 단단한 존경. 그것이 진짜 관계를 만드는 근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진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7문장을 적어두고 반복해서 읽고 삶 속에서 살아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존경은 당신이 자신에게 내리는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할 거야. 언제나. 조건 없이.